주인상이라는 회사가 X1년에 사용하고 있던 지게차를 새로운 모델의 지게차로 교환하였습니다. 교환 취득이죠. 자, 구지게차 가지고 있던 구지게차의 취득원가는 4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5만원. 따라서 구지게차의 장부금액은 15만원이죠. 두 금액을 차감한 금액 40만원에서 25만원을 뺀. 자,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공정가치는 17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지게차의 공정가치는 17만원인데, 자, 지게차 판매회사는 이 구지게차의 가치를 조금 더 쳐줬죠. 20만원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현금 30만원을 받는 조건, 현금 30만원을 받는 조건. 그러니까 주인상 관점에서는 30만원을 더 지급하는 거죠.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 구지게차를 받고 신규 지게차로 교환해 줬다는 겁니다. 자, 맞는 것은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단서에서 주인상이 보유하고 있던 구지게차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더 명백하다. 즉, 이 판매회사가 인정한 20만원 가치 요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요게 더 명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지게차의 공정가치 17만원 요게 명백하기 때문에 요걸 쓰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교환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주인상은 신지게차의 취득원가를 50만원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맞는지 봐야죠. 자, 주인상 관점에서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는, 자,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라고 했죠. 그래서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즉 구지게차의 공정가치 17만원에 제공한 현금 30만원에서 47만원이 이 새로운 지게차의 취득원가라고 봐야겠죠. 47만원. 그래서 50만원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주인상은 3만원의 처분이익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처분이익을 얼마 계산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처분손익은 어떻게 구한다? 처분금액 마이너스 장부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공정가치대로 처분한다고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지게차의 공정가치가 17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다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17만원이기 때문에 처분금액 공정가치 17만원에 처분했다고 보고 장부금액은 15만원이죠. 40만원에서 25만원 뺀, 그래서 17만원에서 15만원을 뺀 2만원이 처분이익이죠. 금액이 플러스니까 처분금액 17만원, 장부금액 15만원에서 2만원만큼 처분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3만원 이거 잘못됐죠. 자, 세 번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 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 안 씁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대신에 장부금액을 이용해서 취득원가를 구하고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아까 있는 경우는 이렇게 구했는데 없는 경우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잘못됐죠. 자, 네 번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 주인상이 신규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인식할 것인가.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는 이 아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대신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써야죠. 그래서 아까 장부금액 15만원이죠, 이거. 그래서 17만원 대신에 15만원을 쓰면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만원. 그게 이제 취득원가인데, 맞죠, 이거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아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는 처분이익이 얼마였어요? 2만원이죠. 그래서 처분이익이 없다가 아니고 2만원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교환 취득과 관련돼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교환 취득과 관련돼서,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일반적으로는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 즉 취득원가는, 자, 원가의 정의가 무엇이다? 원가의 정의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라는 거죠. 어떤 걸 취득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를 제공할 텐데, 그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취득한 자산의 원가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상식적인 개념입니다. 원가의 정의가 어떤 걸 취득함으로써
무엇을 줬느냐? 그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당연히 원가겠죠. 그래서 자, 구기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또 현금을 제공했다면 그것도 제공한 거이기 때문에 현금은 당연히 현금 지급한 금액 자체가 공정가치죠.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제공한 현금을 다 더한 게 이게 제공한 자산의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되고 이게 바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거꾸로 수취했다면 현금을 수취했다면 빼야겠죠. 자, 그리고 처분손익 구할 때는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는데 지금 제공한 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한 자산을 공정가치대로 처분했다고 가정하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처분 금액이 되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 당연히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죠. 그래서 뺀 금액 빼서 처분 손익을 구합니다. 금액이 플러스 나오면 처분 이익이고 마이너스 나오면 처분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아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죠. 이거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라면 처분 손익은 인식하지 않고 아까 그리고 취득원가 구할 때 공정가치 대신에 장부 금액을 쓴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는 공정가치 대신에 장부 금액을 쓰고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그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측정할 때는 공정가치 그 금액 그대로 측정한다는 거죠. 이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측정할 때 현금을 주고받았어도 수취한 현금, 제공한 현금을 여기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기 때문에 그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금액 그대로 원가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현금을 수취하거나 제공했으면 그 현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는 처분손익 구할 때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부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똑같은데 처분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처분금액이. 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 처분금액이 된다?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처분금액이 된다는 것이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그래서 자산을 수취했으면 취득한 자산이 있으면 그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수취한 현금을 더한 게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죠. 그래서 수취한 자산의 공정가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수취한 현금을 더해서 그 금액을 받고 처분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현금을 수취하지 않고 제공했으면 반대로 빼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만 정리해 두시면 이거 뭐 이런 문제 몇 개 이렇게 한꺼번에 풀면서 정리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